하우도는 누나를 씹어 삼키고 유비는 소패성을 잃다. 유비가 조조에게 보낸 답서가 여포의 손에 들어가 소패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 날이었다. 여포는 급히 항맹을 불러 명했다. 급히 회남으로 가 원술에게 지난번 혼담은 조조의 방해를 받아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나 아직 그 혼인을 원하고 있다고 전하라. 여포는 항맹을 은밀히 원술에게 보내 이 같은 뜻을 전하게 했다. 서로의 이해관계는 맞았으나 여포가 신이 없음을 알기에 원소는 이렇게 답서를 보냈다. 따님을 먼저 회남으로 보내신다면 충분히 호의로서 답하겠소. 여포는 원술로부터 이런 답서를 받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여포는 소패의 유비에게는 그다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조조였다. 그런데 유비를 공격하면 당연히 조조를 적으로 만드는 셈이 아닌가. 그런데 원술이 여포를 믿지 못하겠다고 나서니 여포로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여포는 원술과의 혼약은 가망이 없다고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바에야 내 스스로 유비를 쳐서 그를 깨뜨려야겠다. 여포는 이튿날 스스로 말을 몰아 군사를 이끌었다. 여포는 장졸들을 독려하며 사기를 도두었다. 그를 태운 적토마는 이미 소패성 아래까지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자 성벽 위의 유비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여포에게 말했다. 여 장군께서는 무슨 연유로 이렇게 군사를 이끄시었소. 일찍이 이 비와 장군과는 은혜로움과 친분은 있었으나 원수진 일은 없었소. 앞서 조조로부터 천자의 칙명으로 군사를 동원하라는 명에 부득이 따르겠다는 답서를 보냈을 뿐이었소. 원컨대 현명하게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포는 유비가 사리를 들어 설득하자 말 위에서 잠시 망설였다. 유비와 싸워 힘을 빼는 동안에 언제 조조가 들이닥칠지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장수들에게 소패성의 포위를 풀지 않도록 하고 그 자신은 서주성으로 돌아가 버렸다. 한편 밀서가 여포의 손에 넘어가 소패가 위급하다는 사실이 조조에게 전해졌다. 조조는 즉시 모사들을 소집하고 소패의 급변을 전하며 말했다. 유현덕의 위급함을 보고도 버려둔다면 그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요. 또한 여포는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나의 적이요. 일부 병력으로 하여금 허도를 지키게 하고 나는 유현덕을 도와 여포의 뿌리를 뽑아버릴까 하오. 공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여러 모사들이 말했다. 여포는 이제 승상께 거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없으니 이때 도모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조는 진병할 준비를 서둘렀다. 먼저 하우돈에게 명하여 하우연, 여건, 이전과 함께 군사 5만을 주어 서주로 향하게 했다. 조조는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뒤를 따랐다. 여포는 몹시 당황했다. 여포는 휘하의 세 장수에게 명했다. 후성, 항맹, 조성은 각기 20여 기를 거느리고 달려가 고순과 합류하여 소패성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다 먼 길을 오느라고 지친 조조군을 섬멸하라. 여포도 남은 군사를 이끌고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때까지 소패를 에워싸고 있던 여포의 일부 군사들은 조조군을 막기 위해 소패에서 60리나 떨어진 곳으로 물러났다. 소패성 안에 있던 유비는 여포군이 물러나자 조조군사가 오고 있음을 알았다. 유비는 손건, 미축, 미방 등은 성을 방비케 하고 자신은 관우, 장비 두 아우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조조의 군사를 영접하기 위해 진영을 폈다.
유비가 여포군의 후미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이미 여포군의 선봉과 조조군의 선봉에서는 먼지를 뿌옇게 일으키며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때 조조군의 선봉 하우도는 여포군의 대장 고순과 맞닥뜨리자 창을 축혀들고 달려나갔다. 고순 역시 하우돈을 맞아 싸우기 위해 나아갔다. 두 장수는 한바탕 불꽃을 튀는 접전을 벌였다. 고순이 하우돈을 당해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자기의 진영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를 본 고순의 부하 조성이 급히 활을 쏘았다. 화살은 흐르는 별처럼 날아가 하우돈의 왼눈에 박혔다. 하우돈이 안장 위에서 몸을 뒤로 젖힌 채 떨어지기는 했으나 그 순간 등자를 힘차게 밟고 이를 악물고 한 손으로 자기 눈에 박힌 화살을 뽑았다. 하우돈은 뽑혀 나온 그 눈알을 입에 넣고 씹어 삼킨 다음 창을 축혀들고 나는 듯이 말을 달렸다. 어느새 말을 달려온 하우돈의 창에 조성은 비명도 지를 틈 없이 목이 잘려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때 고순이 다시 군사를 이끌어 하우돈을 덮쳤다. 승세를 탄 고순군이 숨쉴 틈도 주지 않고 공세를 펴니 하우돈은 크게 패하고 말았다. 하우연은 다친 형을 부축하여 이전 여건의 진영으로 갔다. 그러나 고순의 공세가 이전 여건의 진까지 이어지니 그들은 제부까지 군사를 물렸다. 이때 여포가 군사를 이끌고 와 형세를 살핀 후 장요 고순을 격려했다. 여포는 기세를 올리며 곧장 소패까지 진격해 들어갔다. 여포군에 비해 유비군은 풍전등화와 같은 작은 세력이었다. 유비군은 소패성을 향해 달아났으나 결국 소패성은 완전히 여포군에게 짓밟히고 말았다. 소패성 안의 유비군은 뿔뿔이 흩어져 한 목숨 보전하기에 급급했다. 유비는 미처 가솔들이 있는 집에 들를 사이도 없이 겨우 혈혈단신 서문으로 빠져 달아났다. 여포는 고순, 장요 두 장수를 소패성에 남겨 성을 지키게 한 후 다시 군사를 이끌고 산동, 연주, 경계에까지 전진하며 유비군의 패잔병을 소탕했다. 한편 유비는 그를 따르는 수하 한 명 없이 홀로 허도로 향하고 있었다. 관우 장비는 겨우 수백의 군사를 거느리고 각기 산속으로 몸을 피했다. 유비가 필마단기로 말을 달리고 있던 중 뒤에서 누군가가 뒤쫓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유비가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손건이었다. 손건이 말했다. 우선 허도로 가서 조조를 만나 장례를 도모해야 합니다. 힘차게 말을 달린 유비는 다음 날 양성 부근에 이르렀다. 이때 갑자기 저쪽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는 한대의 군마가 보였다. 유비는 그 군사가 조조군임을 알고 마주 달려나갔다. 유비는 손건과 함께 조조가 있는 중군기 쪽으로 향했다. 유비는 조조에게 소패성을 잃고 두 아우와 가솔들까지 적진에 남기고 겨우 목숨만을 부지해온 그간의 사정을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조조도 그 말에 동정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조조는 다시 군사를 몰았다. 조조는 탐마를 보내 여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게 했다. 여포는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태산의 산적들을 받아들여 연주와 그 밖의 여러 고을들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즉시 조인에게 군사 3천을 주어 소패를 치도록 했다. 도적대들은 조조의 대군을 당해낼 리가 없었다. 그때 조조 휘하의 조인은 사이길을 골라 소패성에 이르러 뒷문을 공격하고 있었다. 이때 여포는 서주에 돌아와 있었다.
여포는 소식을 전해 듣고 소패로 군사를 이끌어 가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다. 여포는 진대부에게 성을 지키게 한 후 그의 아들 진등과 함께 출진키로 했다. 이들 부자에게 의지하고 있는 여포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출진하기 전 진대부와 진등 부자는 으슥한 방에 들어가 소곤거렸다. 아버님, 여포의 멸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아들의 말에 진대부가 입을 열었다. 지난날 조공께서 내게 이곳의 일을 모두 맡긴다고 하였으니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진대부 진등부자가 말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진병 준비를 마친 여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뒤늦게 진등이 나타나자 여포가 잔뜩 짜증을 냈다. 뭘 하다 이제야 나타나는가. 출진 준비도 끝나 밖에는 이미 군사들이 대열을 갖추어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 여포가 진등에게 나무라듯 말했다. 실은 가친께서 수비의 중임을 심려하고 계시어 그 일에 대해 의논을 하였습니다. 서주는 형세가 사면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조조의 대군이 애워싸듯 포진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있는 힘을 다해 공격해오는 조조군에게 포위당할 경우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 안의 가솔들이나 금, 은, 그리고 군량을 미리 합의성에다 옮겨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포가 들으니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말이었다. 여포는 송원, 위속을 불러 당부했다. 그대들은 내 가솔과 금은, 병량, 군량미 등을 모두 합의성으로 옮기도록 하고 그곳을 지켜라. 그때 급보가 또 전해졌다. 소관이 위급합니다. 그러자 진등이 여포에게 간했다. 제가 먼저가 형세를 살피고 오겠습니다. 장군께서는 뒤에서 서두르지 마시고 서서히 진격하십시오. 잘 알겠소.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여포는 진등이 시킨 대로 행군을 느리게 하여 소관으로 향했다. 앞서 출발한 진등은 소관에 도착했다. 그날 밤 진등이 관로에 올라 적진을 바라보니 조조의 군사들이 소관 아래 가까이까지 와 있었다. 진등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불빛이 관 위에 보이거든 즉시 공격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화살에 매달아 조조 진영으로 쏘아보냈다. 이튿날 진등은 말을 달려 여포에게 돌아왔다. 장군께서는 급히 출발하시어 어두워지면 진군과 함께 손관 오둔을 치시고 소관을 구하십시오. 여포는 진등을 의심하기는커녕 공로를 지하하며 진등을 다시 소관으로 보냈다. 공은 다시 소관으로 가시오. 그리고 어두워지면 진군과 함께 성로에서 횃불을 올리고 건문을 열어주시오. 횃불을 신호로 하여 내가 성으로 들어가겠소. 서둘러 떠난 진등은 소관에 당도하자마자 급히 말에서 뛰어내려 진궁에게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오늘 조조의 대군이 갑자기 공격지를 바꾸어 서주로 향했소. 속히 군사를 거느려 서주로 향하라는 주군의 명입니다. 진궁은 의아한 마음이 들었으나 주군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진궁은 소관을 버리고 군사들을 점거하여 서주성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다. 성체는 텅 비다시피 했다. 진등은 자신의 계책대로 진궁이 서주를 향해 출발한 것을 확인한 후 성루에 불을 질렀다. 봉합불이 오르는 것을 본 여포는 소관을 향하여 급히 군사를 몰고 갔다. 이때 진궁 또한 서주를 향해 급히 군사를 몰아가고 있었으니 양 군사는 도중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이 온누리를 뒤덮고 있는 터여서 양군은 서로를 조조군으로 오인했다. 한바탕 처절한 싸움이 일어났다. 자기 편인지 적인지 살필 겨를도 없이 뒤엉켜 싸웠다. 한편 지난밤에 진등이 보낸 화살에 매단 편지를 받아보고 조조 또한 진등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조조는 성루의 봉합부를 보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소관성으로 달려갔다. 조조는 소관성으로 가는 도중 아군끼리 싸우는 여포군을 닥치는 대로 베고 찌르며 급습했다. 여포는 새벽녘까지 싸우다 그제야 밤새도록 싸운 상대가 조조의 군사가 아니고 진궁의 군사임을 알고 급히 군사를 수습했다. 여포는 망연자실했다. 탄식할 겨를도 없이 당장 서주가 걱정이 되었다. 여포는 군사를 수습하여 진궁과 함께 서주로 향했다. 여포가 마음을 놓고 성문까지 접근했으나 성루 위에서 비 오듯 화살이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여포가 성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쏟아지던 화살이 그치더니 막루에 한 사람이 나타나 소리쳤다. 이 성은 원래 우리 주공의 성이었는데 니놈이 도적질한 것이다. 이제 당연히 옛 주인의 손으로 돌아갔으니 너는 다시는 이 성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 여포가 눈을 부라리며 막루를 쳐다보았다. 그는 바로 미축이었다. 진대부는 어디 있느냐? 내가 이미 죽였다. 미축이 거짓으로 대답했다. 진등이 여포와 함께 있으니 그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으로 대답한 것이었다. 여포는 그제야 진궁을 돌아보며 물었다. 진등은 어디 있는가? 여포의 물음에 진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장군께서는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 간사한 놈이 꾸민 일입니다. 어찌 이곳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 진등을 찾아보라. 여포는 군사들에게 명해 진등을 찾아보게 했으나 그는 이미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내 이놈을 잡아 효수하리라. 그제야 진등의 관계를 깨달은 여포는 이를 갈았다. 주공께서는 급히 소패성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곧은 장효 두 장수가 있으니 그곳에서 조조를 막는 편이 낫겠습니다. 여포는 진궁의 말을 좇아 소패로 말을 몰았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여포는 맞은편에서 달려오고 있는 한떼의 군마와 만났다. 뜻밖에도 소패성을 지키고 있어야 할 고순 장효의 군사들이었다. 놀란 것은 여포뿐만이 아니라 고순 장효도 매 한 가지였다. 아니, 주공께서 어인일이십니까? 너희들이야말로 대체 어찌하여 소패도 지키지 않고 군사를 몰고 이리로 오는가? 진등이 와서 이르기를 주공께서 적에게 포위당해 몹시 위급하니 속히 가서 구출하라기에 이렇게 오는 길입니다. 진궁이 입을 열었다. 이 모두가 진등 그놈이 꾸며낸 일입니다. 여포는 화같이 솟아 할 말을 찾지 못할 지경이었다. 다시 한번 이를 부드득 갈며 외쳤다. 네, 기어이 이놈의 고기를 씹고야 말리라. 여포는 맹렬한 기세로 소패를 향해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여포가 소패로 달려와 보니 성루 높이 벌써 조조의 기가 나부끼는 가운데 진등이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펄펄 뛰는 여포를 굽어보고 있지 않은가. 이미 진등과 내응한 조조는 고순 장효가 성을 비울 줄 알고 그 틈에 성을 취하도록 조인을 매복시켜 두었던 것이다. 치솟는 화를 억누를 수 없었던 여포가 진등을 향해 대뜸 욕부터 퍼부었다. 이 배은망덕한 역적 진등아, 내가 이놈의 고기를 씹으러 왔다. 진등이
그런 여포를 손가락질하며 꾸짖었다. 나는 원래 한나라의 신하이다. 어찌 너 같은 역적을 섬길 수 있겠느냐. 여포가 군사들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모든 군사는 죽기로 작정하고 이 성을 빼앗아라. 물러서는 자는 내가 목을 베리라. 여포가 단숨에 소패성을 무너뜨릴 기세로 공격을 서둘 때였다. 뒤쪽에서 돌연히 함성이 일면서 한때의 인마가 달려들었다. 얼른 보아도 군사의 수도 많지 않은 데다가 잡군으로 편성된 혼성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선 장수는 고슴도치 같은 수염에다 고리 눈을 부릅뜬 장비였다. 군세가 허술한 것을 보자 고순이 앞장서 말을 달려 장비를 맞았다. 그러나 고순이 장비를 당할 리 없었다. 몇 탑을 부딪힌 뒤 고순이 주춤거리고 물러서는 사이에 장비의 사모창이 춤을 추자 피보라가 일었다. 이를 보고 여포가 말머리를 돌려 장비 쪽으로 달려갔다. 장비군과 여포군이 뒤엉켜 한바탕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데 멀리서 또 한 차례 거센 함성이 일었다. 조조가 이끄는 대군이었다. 여포는 군사가 얼마 되지 않는 장비군을 단숨에 쳐부술 작정이었으나 조조의 대군이 밀려오자 잠시 멈칫거렸다. 여기서 더 싸우다가 소패성의 군사까지 등 뒤에서 몰려 나오면 그야말로 앞뒤로 적을 맞는 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포는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른 것을 알자 군사를 이끌어 동쪽으로 달아났다. 조조군이 급히 여포의 뒤를 쫓으며 닥치는 대로 도륙했다. 여포는 그들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 힘을 다해 달렸다. 간신히 조조의 추격을 벗어났을 때는 말도 사람도 기진맥진해 있었다. 여포가 겨우 한숨을 돌리려 할 즈음이었다. 갑자기 앞쪽에 있는 언덕 위에서 한때의 인마가 앞을 가로막았다. 여포는 어디를 가려느냐. 내 칼부터 받아라. 앞장선 장수는 긴 수염을 휘날리며 청룡 언얼도를 비켜든 관우였다. 여포는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미 장비한테 혼이 났던 터에 범같은 장수 관우를 만났으니 기가 꺾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여포 또한 전장에서 단련된 맹장이 아닌가. 화극을 들어 관우의 청룡도와 맞부딪혔다. 그러나 관우와 싸우며 지체하다가는 조조와 장비군이 곧 뒤쫓을 것이므로 짐짓 싸우는 체하며 혈로를 뚫기에 바빴다. 관우에게 몇 탑 거센 공격으로 뒷걸음치게 한 뒤 길을 열자 여포는 잽싸게 말을 몰았다. 진군과 함께 간신히 길을 열어 달아날 곳은 이제 마지막 남은 합의성뿐이었다. 때마침 합의성에서 후성이 군사를 이끌어와 뒤따르는 관우의 추격을 막아주었다. 그 틈에 여포와 진궁은 무사히 합의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한편 지난날 소패에서 각각 흩어졌다 다시 만나게 된 관우와 장비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재회를 기뻐했다. 나는 그동안 해주의 길가에서 형님의 소식을 물어보며 머물고 있었다네. 그러다 형님께서 조공과 함께 여포를 치러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 나온 걸세. 관우가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하자 장비도 입을 열었다. 저는 망탕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에야 소식을 듣고 나오는 길입니다. 두 사람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유비를 만나러 조조의 본진으로 향했다. 유비를 만난 관우와 장비는 엎드려 절하며 울었다. 유비도 두 아우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유비는 두 아우를 이끌어 조조를 뵙게 했다. 조조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으며 함께 서주성으로 들도록 했다. 유관장 삼형제가 서주성에 이르자 미축이 눈물로 그들을 맞았다.
유비는 가솔들까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때 진등 부자가 나와 조조를 맞으니 조조는 그들의 노고를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며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조조는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다. 진궁의 의각지세. 여포는 딸을 등에 업고 탈출을. 서주를 점령한 조조는 이제 합의성을 공략할 일을 의논했다. 여러 모사들 가운데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정욱이었다. 여포에게는 이제 합의성밖에 없습니다. 너무 급히 공격해 들어가면 지모가 부족한 여포는 어떤 무모한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가 원술과 힘을 합치는 일입니다. 그러니 날랜 군사를 보내 회남으로 가는 길을 지키게 했다가 그들의 연락을 중도에서 끊어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산동에는 아직 장패와 손관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방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조조는 정욱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공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요. 내가 우려하는 것도 여포와 원술이 결탁하는 것이요. 조조는 잠시 말을 중단했다가 유비를 돌아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산동 쪽의 길목을 방비하며 합의성을 치겠소. 현독공은 회남으로 통하는 길을 맡아주셨으면 하오. 조조의 말에 유비는 쾌히 승낙했다. 한편 합의성의 여포는 식량도 넉넉한 데다 깊은 사수가 성을 둘러싸고 있어 안심하고 있었다. 어쩌면 자연이 만들어준 요해만으로도 넉넉히 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포의 느긋함을 보다 못한 진궁이 여포에게 관했다. 조조군은 지금 먼 길을 과 싸움으로 밤낮을 지새운 터입니다. 아직 영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날씨마저 춥습니다. 당장 역습을 가한다면 일로서 노를 치는 이일대로가 될 것입니다. 즉 쉬면서 기운을 차린 우리 군사가 지친 적을 치면 병법대로 반드시 크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궁의 간곡한 간언에 여포는 머리를 저었다. 우리 군사는 이미 여러 번 패퇴한 뒤라 아직 사기가 오르지 않았소. 좀 더 그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단번에 치고 나가면 조조군의 태반은 사수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요. 진궁이 성을 나가 싸울 것을 2번, 3번 거듭 권해도 여포는 끝내 진궁의 계책을 물리쳤다. 여포는 또 한 번의 좋은 기회를 헛되이 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는 사이 며칠이 지나자 조조의 군사들은 책을 두르고 막루를 세우며 튼튼히 진영을 내렸다. 굳건한 영체를 세워 자리를 잡게 되자 조조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무리를 거느리고 성 아래로와 여포 보기를 정했다. 여장군은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조조가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자 여포가 성벽 위로 올라와 조조를 내려다보았다. 조조는 여포를 보자 짐짓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듣자 하니 봉선이 다시 원술과 사돈이 되려 한다기에 사실인가 알아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요. 원술로 말하면 자칭 황제라며 조노를 써 대죄를 범했소. 공은 이전에 역적 동탁을 친 큰 공이 있거늘 어찌하여 이전의 공을 버리고 스스로 역적이 되려고 하시오. 이제 성이 무너지는 날이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을 것이오. 뿐만 아니라 후세까지 역적의 악명을 남기게 될 것이오. 공이 일찍 항복하여 한시를 받든다면 나와 함께 제후의 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하시오. 조조가 감언이설로 그를 사로잡을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여포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여포가 대꾸했다. 잠시 생각해본 뒤에 알려주겠소. 승상은 잠시 군사를 몰려주시오. 이때 옆에 있던 진궁이 여포의 뜻밖의 태도에 놀라 펄쩍 뛰더니 조조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조조, 이 간사한 도적놈아. 쓸데없이 혓바닥만 놀리지 말고 썩 물러가라. 여포를 힘들이지 않고 항복시키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조조는 즉시 공격 명령을 내렸다. 조조의 군사가 성으로 공격해오자 진궁은 여포에게 계책을 내었다. 조조의 군사는 먼 곳에서 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마보군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진을 치십시오. 저는 나머지 군사를 거느려 성을 지키고 있다가 조조가 장군을 공격하면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치겠습니다. 또 그가 만약 성을 공격하면 장군이 그의 뒤를 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열흘이 지나지 않아 조조군의 군량이 바닥날 것입니다. 그때 힘을 합해 일시에 저들을 치면 어렵지 않게 섬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병법의 의각지세, 즉 양쪽에서 잡아당겨 찢으려 하는 양면 작전으로 지금 조조군을 물리칠 유일한 방책입니다. 여포가 들으니 그럴듯한 말이었다. 금세 전의가 일어 즉각 성 밖으로 나가 싸울 준비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포는 아내 엄씨 또 초선의 간곡한 만류에 못 이겨 다시 마음을 바꾸고는 결국 성을 지키는 일에만 신경 쓰기로 했다. 진궁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홀로 탄식했다. 아, 이제 우리는 죽어도 묻힐 땅조차 없겠구나. 그로부터 여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에 빠져 초선과 아내 엄씨의 방을 넘나들며 지냈다. 진궁의 말을 물리치기는 했으나 무거워진 마음의 근심을 이렇게 술로 달래고 있었다. 어느 날 진궁의 부하인 모사, 허사와 왕해가 여포를 찾아왔다. 무슨 일로 왔느냐? 왕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듣자 오니 회남의 원술은 그 후에도 세력이 막강하다 합니다. 장군께서는 이전에 그와 혼인을 하기로 한 적이 있으니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만약 그의 구원군만 온다면 우리가 앞뒤에서 공격하여 조조군을 쉽게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포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 듯 했다. 이때 허사가 여포에게 청했다. 병력을 동원하여 적진을 뚫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여포는 장효와 항맹 두 장수를 불러 각각 500여 길을 이끌게 하여 회남의 경계까지 호종토록 했다. 그날 밤 이경, 장효는 500여 길을 이끌어 앞에서 호위하고 항맹은 나머지 500여 길을 거느리며 뒤를 따랐다. 장효와 항맹은 감쪽같이 조조의 포위망을 뚫었다. 그 무렵 원술은 수춘성에 머물고 있었다. 지난번 조조에게 빼앗겼던 수춘성을 조조가 허도로 회군할 때 다시 탈환하여 그곳을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 여포의 사자 허사와 왕해가 찾아와 혼사 이야기를 꺼내자 다 듣기도 전에 지난날의 일이 생각나 우선 화부터 냈다. 조조군의 공격으로 위급한 지경에 이르니 또 혼사 이야기를 꺼내는가? 지난날 나의 사자까지 죽이면서 나와의 혼인을 거절하지 않았더냐? 네 주인은 어찌 그리 뻔뻔스러우냐? 지난 일은 조조의 관계에 빠졌던 탓이니
폐하께서는 통촉해 주시옵소서. 허사는 천자를 자칭하는 원술에게 폐하라고 부르며 아첨했다. 원술은 조조가 여포를 치고 나면 다음에는 자기를 향해 군사를 이끌 것임을 알고 있었다. 급히 군사를 보내 조조를 꺾어야 할 처지였으나 원술은 지난 일만을 되새기며 작은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출병을 뒤로 미루었다. 그러나 허사와 왕에는 원술이 여포의 말을 물리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여겼다. 두 사람은 원술에게 절을 하고 물러난 뒤 서둘러 길을 떠나 돌아왔다. 그들은 유비가 지키는 골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경 무렵이 되자 유비의 영체 곁을 발소리를 죽이며 허사와 왕해가 먼저 지나갔다. 이어 그들을 호위하던 항맹과 그의 수하들이 지나가려 할 때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를 함부로 지나려 하는가? 순식간에 한 무리의 군사가 달려나와 길을 가로막았다. 바로 장비였다. 항맹이 칼을 빼들고 장비와 어우러져 싸우려 했다. 그러나 단 1안 만에 사로잡히는 몸이 되고 말았다. 조조가 항맹을 문초했다. 너는 무슨 일로 원술에게 다녀오느냐? 항맹은 체념한 채 허사와 왕해를 보호하여 원술에게 다녀온 전후 사정을 실토했다. 조조는 항맹의 자백을 듣고 크게 노하며 방비를 철저히 하라고 서리빨 같은 영을 내렸다. 한편 합의성에 돌아온 허사와 방해는 원술의 말을 전하기 위해 곧 여포를 만났다. 원술은 따님이 먼저 수춘성에 도착한 연후라야 출병하겠다고 합니다. 허사의 말에 여포는 다음날 딸을 원술에게 보내기로 했다. 여포는 장효와 고순에게 군사 3천여 기를 주며 말했다. 내가 직접 200여리 밖까지 딸아이를 데려다 주겠다. 그 다음에는 그대들 둘이서 수춘성까지 데려다 주고 오도록 하라. 이튿날 밤 이경 무렵이 되자 여포는 딸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 위에 갑옷을 입힌 후 자기 등에 업고 단단히 잡아맸다. 이어 방천화극을 축혀들고 적토마에 올라 성문을 연 후 앞장서서 달렸다. 여포의 뒤를 장효, 고순이 이끄는 3천여 기의 군사가 발걸음을 죽이며 뒤따르고 있었다. 천하의 맹장 여포도 사랑하는 딸을 등에 업은 몸인지라 단 한 사람이 남아 적군의 시선이 두려웠다. 조조의 진을 지나 이들이 유비의 영체에 이르렀을 때였다. 돌연 북소리, 징소리와 함께 크게 함성이 울리더니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진 가운데 관우와 장비가 길을 막으며 소리쳤다. 멈춰라! 이놈들은 어디로 가는 누구의 군사들이냐? 여포는 못 들은 채 하고 고개를 외면한 채 말을 달렸다. 그때 유비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달아나는 여포를 알아보고 달려들었다. 그러자 장효와 고순이 거느린 군사와 유비군 사이에는 일대 혼전이 벌어졌다. 마음대로 싸울 수도 없고 겹겹이 둘러싼 포위망을 뚫을 수도 없게 된 여포는 참으로 진퇴양난이었다. 이때 다른 길을 지키고 있던 조조군의 서황과 허저까지 합세해 왔다. 여포를 놓치지 마라. 서황과 허저까지 가세하니 여포도 어찌할 수 없었다. 더욱이 등 뒤에 사랑하는 딸까지 업었는지라 천하의 여포도 하는 수 없이 적토마에 지칙을 가해 단숨에 합의성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여포가 합의성으로 되돌아가자 유비도 군사를 거두었다. 서왕 허저도 각기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여포의 군사는 단 한 명도 포위망을 뚫지 못한 채 사상자만 내고 물러난 꼴이 되고 말았다. 여포는 포위망이 의외로 견고함을 알고 답답하고 침울한 마음에 성에 틀어박혀 술로써 달래고 있었다.
그런데 합의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조조도 평온치만은 않았다. 이 성을 포위한 지도 이미 2달이나 흘렀다. 그럼에도 성은 함락되지 않고 있다. 성을 둘러싼 물이 깊고 성벽이 높으니 성을 넘어 문을 여는 일이 쉽지 않구나. 만약 후방에서 적이라도 일어난다면 큰일이다. 이 혹한 속에서 위급한 지경을 맞게 된다. 싸움은 이미 겨울철로 이어져 동사하는 군마의 수도 만만치 않았다. 양초 또한 넉넉할 리가 없는데 눈은 산과 들을 뒤덮고 있었다. 눈을 헤치며 먼 길을 돌아 회군하기도 어려운 지경이었다. 조조는 난공불락의 성을 바라보며 홀로 근심에 쌓여 있는데 눈보라 속을 헤치며 급한 정갈이 날아들었다. 그 급보는 조조가 염려했던 불길한 소식이었다. 여포와 친교 있는 한해태수 장양이 여포를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장 양추가 그를 죽였습니다. 양추가 그의 목을 승상께 바치러 오던 중 장양의 신복이었던 휴고가 원수를 갚는다며 양추를 죽였습니다. 휴고는 무리를 이끌고 대성으로 달아났습니다. 승상께서는 언제 또다시 우환거리가 될지 모르니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조조는 즉시 장수 사환에게 명했다.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대성으로 가 휴고를 쳐라. 사환이 대성으로 떠난 후 조조는 여러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하위성을 공격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장양은 다행히 죽었다 하나 북으로는 원소라는 근심거리가 있어. 또 동으로는 유표, 서로는 장수가 있어. 그들은 이 조조가 원정에서 힘이 빠질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또한 허도를 너무 오랫동안 비워두었소. 후방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크고 작은 변란에 대비하여 허도로 돌아가 잠시 쉴까 하오. 조조의 말에 순유가 급히 일어나 만류했다. 우리 군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 하나 성안의 적군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 또한 우리에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여포가 기운을 되찾지 못했고 진궁이 아직 계책을 정하지 못한 이때를 기해 급히 공격한다면 능히 여포도 사로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곽가도 순유 편을 들며 말을 꺼냈다. 제게 합의성을 함락시키는데 20만 대군 못지않은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합의성이 함락되지 않은 것은 적에게 사수, 기수라는 지형의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강의 흐름을 거꾸로 우리가 이용한다면 적은 필시 단숨에 무너질 것입니다. 조조도 그 말을 듣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사수와 기수 두 강에 둑을 쌓아 두 강의 물줄기를 한 대로 터놓고 그 물줄기를 돌려 합의성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이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두 강의 뚝을 끊어 합의성으로 물길을 돌려놓게 하였다. 합의성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오직 동문만 물에 잠기지 않았을 뿐 다른 문들은 모두 물에 잠겼다. 성안 군데군데 물이 스며들어 바닥은 흙탕물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매일 주색에 젖어있던 여포가 문득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고 깜짝 놀랐다. 추추해진 자신의 몰골에 여포 스스로도 크게 놀랐던 것이다. 여포는 크게 충격을 받아 당장 술을 끊고 성 안에 영을 내렸다. 오늘부터 일체 술을 삼가하라. 만일 이 굴령을 어기는 자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목을 베리라. 그런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 여포가 영을 내린 며칠 후 후성의 말 15필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다. 후성이 이 일을 급히 알아보니 마국간에서 말을 돌보던 두 사람이 말을 성 밖으로 빼돌려
유비에게 바쳐 상금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었다. 후성은 이들의 수작을 눈치채고 사로잡아 죽인 후 말을 되찾았다. 장수들이 후성에게 치하했다. 후성에게는 이전에 담가두었던 술 5마리 있었다. 말을 되찾은 기념으로 그 술을 마실까 하다 문득 여포가 내린 금주령이 생각났다. 후성은 잃었던 말을 되찾은 일을 아뢰는 후 가져온 술을 내놓으면서 덧붙였다. 장군의 위엄에 힘입어 잃었던 말을 되찾아 여러 장수들이 치하하러 제 집에 왔습니다. 마침 이전에 담가둔 술이 있어 그 술을 걸러왔습니다. 감히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어 먼저 장군께 첫 잔을 올린 후 함께 마실까 합니다. 그러자 여포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내가 술을 금하라고 영을 내리지 않았더냐. 여포는 좌우를 둘러보며 후성의 목을 베라고 명했다. 여러 장수들이 간곡히 청하자 여포의 노기가 종 수그러 들었으나 그대로 용서하지는 않았다. 내 명을 어겼으니 마땅히 죽어야 하나. 그대들을 보아 목숨만은 살려둔다. 매 100대를 쳐 그 죄를 대신하라. 후성은 피로 물든 찢어진 옷 속으로 살갗을 허옇게 드러냈다. 그 모양을 본 여러 장수들의 마음은 몹시 언짢았다. 송환과 위속이 집으로 가 후성을 위로하며 말했다. 조조의 군사는 성을 에워싸고 있고 성은 기수의 물에 점점 잠기고 있어. 우리들의 목숨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소. 이참에 의롭지도 어질지도 못한 여포를 버리고 떠나는 게 좋지 않겠소. 그냥 도망치는 것은 장부가 할 짓이 아니오. 그보다는 여포를 묶어서 조조에게 바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그러자 후성이 몸을 벌떡 일으키며 말했다. 나는 말을 되찾아온 죄로 매를 맞았소. 공들이 여포를 묶을 생각이라면 나는 여포가 의지하고 있는 적토마를 훔치겠소. 내가 먼저 적토마를 타고 조공께로 가 이 일을 알리겠소. 세 사람은 이렇게 말을 맞추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사격 무렵이 되었다. 후성은 마구간으로 다가갔다. 후성은 발걸음을 죽이며 다가가 여포가 제 몸보다 더 아끼는 적토마를 타고 동문으로 향했다. 동문을 지키고 있던 위속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후성이 문 밖으로 달려나가자 위속은 뒤쫓는 척하며 말을 달리다가 되돌아왔다. 서로 일이 잘못되어 여포에게 문책당할 일에 대비하여 군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다.